(11월 9일) 네. 35번째 소담을 시작해보겠습니다. 거의 없다님은 모르시겠지만 예고를 하셨어요. 네. 예, 시청자분들이 가져온 단어부터 한다. 마침 굉장히 시의적절한 게 예. 제가 이번 주 단어가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네. 그냥 뉴스를 쓱 보다 보면 모르는 단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언제나 그렇죠. 예를 뭐 숏 커버링 막 이런 거 뭔지 몰라 나는. 그런 건 이제 한 대 몰아서 공부해야 돼요. 네, 그렇죠. 네. 네. 이번 주 내내 제 머릿속에 걸렸던 단어가 있긴 있었어요. 모 대표가 얘기했던 유혈입성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보통 이제 계획을 얘기할 때 나는 무혈입성 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손쉽게 고지를 점령할 거야. 손해 안 보고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대놓고 나는 유혈입성 할 거야. 피를 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이 단어의 뜻은 아는데 이 단어의 용례가 이게 맞아?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무혈입성은 그리고 안 쓰는 단어지 않나? 보통 무혈입성으로 쓰죠. 변형한 거죠. 무혈입성을 변형한 거. 네네. 그래서 이 사람이 과연 이런 단어들을 자꾸 만들어냈는데 언론에서 막 빵빵 받아 써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취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저는 이준석 대표가 미디어 감각이 좋다고 평가하거든요. 네. 미디어 감각이 좋다는 게 막 잘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좋다는 건 미디어가 잘 받아쓰게 만든다라는 얘기예요. 네. 바로 논란을 만들고 전문용어로 버즈라 그러는데 뭔가 웅성웅성되게 만드는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딱 언론 수준하고 이준석 대표의 언어 만들기 수준이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네. 일단 그게 한 가지고, 제가 이걸 왜 똑같다라는 식으로 표현하냐면 사실은 제가 평가하기에는 이준석 대표가 언어 감각이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요한 그 위원장에게 영어로 얘기했지만 정말 그건 최악이었어요. 네. 저는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영어가 됐던 한국어가 됐던 사실은 언어적 감각이 좋게 전달하는 이중 언어 상황이 원래 대부분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의 언어도 고급스럽게 못 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네. 근데 이제 일부러 고급스럽게 쓴다기보다는 적절한 B급 언어들을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네, 그게 그렇죠. 이제 미디어에서 잘 쓰이고 요즘의 정치 언어가 옛날에 예를 들면 자이반 타이반식의 어떤 한자 성어로 만들어지는 그런 이제 배경이 아니다 보니까 생기는 요즘에 세대 체인지 과정에서 생기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더 쉽게 잘 들리는 거지. 특히나 젊은 기자한테 잘 들리는 거고. 그런 면이 있는데 저는 그래도 그 과정에서 가장 빅 히트를 쳤고 이제는 그냥 거의 일상 용어처럼 쓰이는 게 윤핵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 그건 되게 잘 만든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맞아요. 네. 그건 특히 언론도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핵심 관계자의 이름을 빌어다가 말을 빌어다가 자기 얘기를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세태도 잘 비꼬았고 지금은 이제 거의 일상어처럼 이제 쓰이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저널리즘적인 특성들이 꽤 있어서 저는 이 정도의 정치 언어는 꽤 잘 개발한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외의 것들은 논란이나 이제 버즈의 성공에 비해서 보면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냥 이준석 대표 원래 그래라고 넘어가기에는 원래 그런 사람이면 더 심각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국면이냐면 이따 우리 본박식 할 때도 아마 얘기를 할 텐데 어쨌든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게 유리한 국면이에요. 이렇게라도 뉴스에 나오는 거. 좋게도 나오고 나쁘게도 나오고 이제 이렇게 돼서 뉴스를 점유하잖아요. 뉴스를 점유한 볼 점유율, 그러니까 공 점유율이 그 승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듯이 단기전에서는 이 뉴스 점유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뉴스 점유율 측면에서는 압도적이죠, 지금. 그렇죠. 인현 위원장도 그런 면에서 잘하고 있고요. 점유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기는 문제가 있긴 하나, 요거를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바라볼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른바 논란을 빙자한 여러 가지 자꾸 입길에 오르는 그 행위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어할 것인가의 문제는 다른 정치 세력들은 고민은 해야 돼요. 근데 그걸 너무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긴 합니다. 자, 그러면은 시청자분들이 주신 단어. 아까 살짝 봤는데 신의였던 것 같아요. 신의. 예. 그러니까 달아주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그 중에 이제 제가 고른 게 사실은 이해고요. 이해. 이해를 또 사전까지 다 찾아보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해를 사전까지 찾아봤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이런 게 제가 원하는 소담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아는 것 같은데 전혀 알지 못하는. 사전까지 찾아봤는데도 왜 이대로 안 쓰이는 것 같지? 이런 거죠. 그분이 이제 달아주신 내용으로 온 게 뭐냐면 상사가 맨날 막 윽박지르듯이 얘기해놓고 이해됐어? 이해한 거지. 정말 죽여버리고 싶어요. 근데 거기에 이해 1, 2, 3, 4, 5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이 이해를 아닌 것 같아요. 야 이거 진짜 생활 속의 소담소담이다. 아 그러네. 도대체 이해는 뭔가요? 라고 예, 이렇게 질문을 던져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재미도 있고 또 찾아보시기도 하고 제 의도하고도 맞아서 일단 이해라는 말을 가지고 할 거고요. 신의라는 말을 이제 달아주신 분이 있는데 사실은 네. 요즘 이렇게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 이제 막 이제 재미가 붙으셔서 이제 다는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TBS 시절에 네. 예, 언박싱 하면서 다 다뤘던 것들인 경우들이 많아요. 아 그렇구나. 예, 지난번에 황효도 씨도 그랬죠. 예, 맞아요. 자유. 열심히 다뤘던 네. 것들을 네. 가져오니까 우리 댓글들이 네. 굉장히 지겨워하시더라고요. 아이 복습하는 거지 뭐. 이수 씨는 아까 댓글 단 거 보니까 지금 나와 있는 여기 창에 와 있는 것 같은데 반성하세요. 교수님 강의 다 듣고 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배신이라고 하는 것, 이제 믿음 또 신뢰, 배신 요 관계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가려서 그 얘기는 그래도 한번 약간 리마인드 하듯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의를 또 가져오긴 했습니다. 신의. 예. 네. 믿을 신자. 입니까? 네. 네. 뭐 매우 씨는 알겠죠. 새로운 신? 새로운 신? 근데 신발할 때 신은 뭐지? 이런 등신할 때 신은 뭡니까? 그건 근데 그건 진짜 나쁜 말이다. 몸신인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진짜 나쁜 말. 나쁜 말이지. 그죠? 네. 나쁜 말 쓰지 말라고 한 얘기입니다. 그럼 먼저 이해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이해. 예. 그래서 이해라고 하는 것의 이제 사전적인 의미들은 이제 뭐 말의 뜻을 알아듣다. 그렇지? 그다음에 이거보다 약간 더 들어간 게 이제 뭐뭐를 하라고 이제 뭔가 명령을 하거나 아니면 주문을 하거나 요청을 하거나 했을 때 그 의도를 파악해서 행동하다까지도 네. 들어가요. 네. 행동까지 들어가는구나. 예, 이해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바로 이제 행동을 내포하는 거니까 몸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니까 이해가 돼야지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1, 2번에서 이미 이제 그 직장 상사가 얘기하는 것을 두 번째 의미에 강하고 나쁜 의미가 이제 얹으면 그게 되죠. 네. 예. 그래서 그거 안에서 있긴 있지만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말의 뜻을 그냥 알아듣다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런 이제 의구심이 이제 드시는 것 같고 저는 이런 뜻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공감 능력을 내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게 세 번째예요. 네. 네. 감정을 뭔가 통일시키거나 같이 하다라는 네. 거.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심정 너 이해하지? 이런 말이잖아. 굉장히 이성적인 것만 따지는 게 아니구나. 약간 감정의 영역으로 그렇죠. 넘어가죠. 네, 이해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원래 이해라는 말 자체는 이론할 때 그 리자에다가 분석하다는 뜻을 가지고는 해자, 풀어헤칠 해자. 네, 이거를 써서 사실은 알아먹다라는 뜻이 이해는 있진 않아요. 네, 분석하는 데까지 있지. 네, 한자어 자체는. 그러나 우리는 말 이제 전통 안에서는 알아먹고 뜻을 받아들이고 공감하고까지 나가요. 굉장히 심오한 단어네요. 네. 함부로 못 쓸 단어네 이거. 왜냐면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상대방이 하는 말의 뜻조차 다 캐치하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네. 그냥 대충 알았어 이해해 이런단 말이야. 하나도 이해한 행동이 아니었네. 그래서 이해라는 말하고 같이 쓰이는 말이 양해잖아요. 양해. 네. 양해를 구한다. 이해를 구한다는 비슷하게 쓰이죠. 양해를 구한다는 뭔가 양보할 때 양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양자죠. 양지할 때 양자는 아닐 거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 네. 이런 거 좋아하더라. 그렇다면 뭔가 이해를 한 상태에서 배려를 해준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양해라고 하는 건 내가 당신에게 뭔가 유리하지 않은 그리고 당신에게 뭔가 약간 해가 되거나 불편을 끼칠 수 있는 일들을 할 건데 허락과 함께 네. 굳이 그러다고 나를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까지 포함하는 네, 그런 말이죠. 굉장히 이것도 심오한 단어네. 네. 그리고 양해와 이해가 또 그런 맥락에서 또 같이 쓰이기도 해서 공감 이상의 약간 주문까지도 들어가네요. 되게 광범위한 뜻이네요. 네. 그러면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이해했어라는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거부터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네가 여기서 알아들어야 될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일단 정해져 있어야 되겠네. 그러니까 가령 부하 직원한테 너 내가 하는 말 다 이해했어? 라고 얘기를 한다면 너 내가 하는 말 다 알아듣고 알아들은 다음에 그대로 행동할 준비가 되었니? 라는 뜻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이해했어? 라고 말하는 건 너 그냥 알아들었니? 라는 얘기잖아. 물론 그렇게 해서 시험 잘 봐라. 있죠. 네. 그렇죠. 더 안 가르쳐줘도 되지? 까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 PD가 굉장히 좋은 예시를 하나 올려줬어요. 알잘 딱깔센. 근데 이건 이해라는 굉장히 큰
큰 교집합에서 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PD님이 왜 이걸 들어주신지 알겠고, 네. 그리고 따라서 이제 이거를 올려주신 분의 그 심정을 잘 반영한 건데, 상사가 그치. 바로 이제 상사가 얘기해. 이걸 요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대단히 폭력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거의 초능력을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네. 그렇지. 그래서 이 용례는 네. 이해가 가지고 있는 이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이 복잡성과 네. 상호성을 굉장히 폭력적으로 쓰는 말이야. 너 이해했어? 라고 하는 게 제가 일방적으로 말해놓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의도한 대로 행동할 곳 준비가 돼 있냐? 나 더 이상 귀찮게 안 할 거지? 이거거든. 그럼 사전적 의미, 진정한 의미의 이해를 원하는 것도 아니네. 그렇죠. 초능력을 원한 거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소리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 물론 이해라는 단계까지 가면은 그래서 행동하고 연결된다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이를테면은, 자, 너 휴지는 반드시 휴지통에 넣어. 이해했어? 라고 얘기하는 건, 네. 다음부터 그런 행동 주고, 네. 이런 얘기거든.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렇게 한번 전달하고 난 다음에 얘가 알아서 그 원칙대로 행동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한 나쁜 말로 하면 가스라이팅도 들어가는 거고 교육의 효과기도 하고 뭐냐면 내가 일일이 지시하고 얘기해 주지 않아도 이제는 너의 원칙이 돼서 스스로가 알아서 해주길 바라는 그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원래 이해라는 단어에 그런 권력 관계는 없는 거잖아요. 원래는 없어야지 맞죠. 명령자와 명령을 듣는 자의 관계가 아닌 건데, 네. 근데 우리 일상적으로 쓸 때는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쓰는 거 같아요. 그렇게 쓰는 거죠. 명령자처럼. 네. 그러니까 결과물은 맞는데 이해가 제대로 됐다면 굳이 일일이 다 설명하고 다음부터 얘기하지 않아도 이제는 자기 것이 돼 있으니까 스스로가 알아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해 상태인 건 맞아. 하지만 그 이해는 강요가 되는 것도 아니고 명령되는 것도 아니라 추구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 사람의 몫이에요. 그렇지, 알아서 이해라고 하는 거야. 내 몫이 아니라 내 몫이 아니라기보다는 나는 해줘야 되고 자꾸 이해할 수 있도록 자꾸 내가 맞아요. 원한다면 이해하는 상태로 가도록 계속해서 이끌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마침내 그걸 획득하는 건 저 사람이야. 결국 결정은 그가 하는 거고 상대가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어떻게 만들 수가 없어요. 네. 예를 들어 흔히 영어 속담에 되는 것처럼 말을 물가까지 끌고 갈 수 있지만 물을 먹게 할 수는 없다. 이런 거거든. 네. 지식도 마찬가지고 내가 막 알려준다고 해도 그걸 결국 받아먹고 받아들여서 자기 거로 만드는 건 이 사람이야. 근데 결국 그러면 그렇게 내가 행동하도록 바라는 그러면 그 상태가 되도록 내가 엄청나게 애를 써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 이해라는 거는 이해를 해야 되는 사람, 이해를 구하는 사람 간에 굉장히 서로의 노력이 필요한 상호적인 어떤 관계네요. 상호적인 거죠. 그래서 감정의 교감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공감이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마지막 단이 아마 이제 그 인용해 주신 분도 사전에서 맨 마지막에 철학 용어를 독일에서 시작된 딜타이에서 시작된 용어라고 그러면서 이제 올린 거에서 근데 그게 뭐냐면 상대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조건이나 상황까지 다 충분히 내적으로 짐작하고 받아들인 상태가 되는 것. 네. 이게 이제 어려운 말로 철학적 용어로 이해라는 말이고 그게 독일어는 페어슈테인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 용어입니다. 이게 해석학이라든가 현상학 이런 분야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굉장히 중요한 철학 용어예요. 예, 주체 뭐 이런 거에 거의 비슷한 정도. 와우. 예. 철학과 철학에서 이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단어인지 몰랐나요? 이해가 됐나요? 나 너무 궁금한 게 있는데 도대체 철학과는 왜 간 겁니까? 그 말이죠. 우리 교수님들이 나의 이해를 위해서 노력해주지 않았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기가 막힌 남자시네요. 그래서 저기 철학계에서는 철학계에서 용어들이 영어인 경우도 많지만 독일어인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이런 의미에서 이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독일어는 페어슈테인을 써요. 언더스탠딩을 쓰지 않고 언더스탠딩은 훨씬 더 가벼운 말이거든. 언더스탠딩은 그냥 알아먹었다 정도의 뜻인가요? 그러면? 언더스탠딩에도 이제 그런 용례 안에는 그런 의미들이 다 들어가지만 일상 용어에 훨씬 가깝죠. I understand 그러면은 재밌게도 이제 슈테인도 서 있다라는 뜻이고 있기 때문에 스탠드하고 되게 비슷해서 원래 영어의 일부 어원은 이제 옛날 고대 독일어 예전 중세 독일어 쪽에서 이제 오긴 오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겹쳐가지고 이제 비슷한 어원을 가지고 있는 건 맞긴 한데 페어슈테인이 훨씬 더 이제 약간 무게가 있는 그런 단어죠. 컴프레hen시브는 뭐예요? 컴프레hen시브가 이제 그 언더스탠딩보다는 좀 더 깊이가 있는 단어지. 그래서 되게 범위가 넓고 충분히 받아들여서 납득했고 그 한자어로 하면 요해했다라고 그러는데 요해. 핵심적인 걸 잘 받아들이고 알게 됐다 이런 뜻이죠. 야, 너무 어렵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해라는 단어를 쓰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이게 그냥 평면적으로 사용되는 이해 말고 정말 진정한 의미의 이해라는 말을 쓰기 위해서는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감정적인 교류와 함께 그렇죠. 어떤 이슈에 대한 완벽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시선의 일치가 있어야 된다는 시선의 얘기잖아요. 일치가 있고 상대 안에 그게 개발이 돼서 충분히 그 안으로 서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상태가 된 것. 그게 이제 페어슈테인이라고 이제 부르는 와. 단어입니다. 질문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해와 납득의 차이를 좀 알려달라는 질문까지 들어왔는데요. 이해와 납득이라. 납득. 왠지 이렇게 이해에 대해서 의미를 듣고 보니까 왠지 납득은 그거보다는 좀 쉬운 것 같은데. 그렇죠. 납득이라는 말 자체는 요즘은 잘 안 쓰는 네. 이제 말이긴 하지만 다 그것도 한자어니까 네. 받아들일 납, 얻을 득. 받아들여서 얻다. 받아서 내게 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까지는 꼭 안 해도 납득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깊이 있게까지는 안 해도 그냥 네. 되게 건건히 납득까지는 할 수 네. 있거든. 네. 그래서 유사한 말로 쓰일 수는 있으나 납득이라는 말이 훨씬 좁은 말이야. 납득이 모여서 이해가 될 수는 있겠군요. 그럴 수는 있죠. 어. 예. 예. 하지만 이해한 부분이 납득이다. 누군가의 주장이나 어떤 요구를 납득할 때는 솔직히 막 감정적인 어떤 일치나 아니면 그 사람의 이런 요구나 주장이 나온 맥락에 대해서 막 이해를 하고 이 정도는 아니니까. 근데 우리가 진짜 이해를 한다면 그 정도까지 알아먹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잖아요. 납득은 상당히 전략적인 측면이 네. 있죠. 그래 뭐 이게 기분이 싹 좋거나 그렇지. 동의하지 않더라도. 뭐 동의하진 않더라도 네. 뭐 오케이 뭐 그 정도면 내가 그래 알아들었어. 납득했어. 네, 그런 의미가 이제 상당히 뉘앙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훨씬 좁고 그다지 적극적이지는 않은 이제 그런 그렇죠. 단어예요. 근데 이해는 사실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나가야 돼. 그렇죠. 약간 이- 동의해줘야 되잖아. 애초에 한자 자체가 이해라는 말 자체는 훨씬 더 철학적이잖아요. 예. 그 이론의 리자에다가 막 분석할 따위 해자니까 예. 납득보다는 훨씬 더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어렵죠. 납득은 뭔가 굉장히 직접적이고 네. 물리적이야 네, 뭔가. 그렇죠. 물리적이죠. 되게 현물적이죠. 예. 보셨습니까? 이 소담소담 코너가 이렇게 네. 질문하면 바로바로 답이 나온다. 뭐 본인이 잘해서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이해는 됐어요? 안 됐어요. 좀 더 노력을 해보자. 납득만 됐어. 납득만 이게 지금. 철학적으로 그래 깊이도 있고 뭔가 상호작용적이고 이해는 그 정도까지는 납득이 됐어.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아, 근데 이게 죄송합니다. 철학에서 중요한 개념까지 될까? 그게? 그냥 많이들 하는 거 아니야? 그게 이렇게 어려워? 눈빛이 달라져. 라고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철학과 얘기를 언제 했을까? 왜, 언제 했을까를 왜 했을까라는. 나는 저 친구가 철학과였다는 게 납득이 가질 않아. 근데 이럴 때는 납득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습니까? 이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습니까? 이해를 좀 해주세요. 이해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납득. 그렇지. 그냥 짜증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럴 땐 납득. 서렌디피티님이 납득을 realize인가 이제 뭐 그런 realize 그러니까 이라는 게 이제 realize니까. 깨닫다. 근데 굳이 말하면 그냥 좀 더 쉽게 그냥 I got it 할 때. 아하. got. 리얼라이즈보다도 더 낮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가리즈. 살짝 낮은 것 같네. 네. 뭐 철학가라고 제가 자꾸 부담드리긴 그렇고 사실은 되게 어려운 단어예요. 이해가. 예. 자, 예를 들면은 현상학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면 현상학이 제가 굳이 너무 길게 설명하진 않을 테고 현상학은 주어진 현상이라는 게 눈에 보이거나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현상이 본질은 아니라고 봐요. 네, 일단 현상 그 표면에 있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이렇게 보인다고 해서 네. 뭐 사람이 나쁘기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야, 현상은 어렵지 않네. 이런 거구나. 나쁘지만은 않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되게 좋은 교보죠. 근데 예. 이 사람이 왜 이러는지, 왜 겉모습하고 속이 다른지, 이를테면 네. 내가 경험한 것과 남들이 경험하고 있는 게 왜 다른지, 그걸 알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더 많이 봐야겠죠? 더 많이 보고, 네. 많이 듣고, 네. 그쵸? 관찰도 하고, 어허. 막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일상적인 관찰로는 파악할 수 없다고. 음. 이 현상의 배후를 이루는 어떤 의미들을 파악하기 굉장히 어렵다고요. 이거 영화 보는 거랑 비슷하네. 그렇죠. 예. 굉장히 깊게 들어가야 되는데 깊게 들어가는 과정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의 입장에 서보는 거야. 그러면 그 상태에서 그의 시선으로 이제 세상을 보게 되면 네. 비로소 나한테 다가오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상대와의 어떤 일치, 상대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런 것들을 되게 필요로 한다고. 야, 이해를 하려면 그 정도 작업까지 그렇죠. 요하는 것이 철학적 개념의 이해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에 일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를 못 해요. 할 수가 그렇죠. 없겠네요. 이해를 할 수가 없죠. 네. 그렇게 어려운 거라면. 예를 들어 노동자들이 왜 파업을 할까? 아이씨 그것들 말이야 돈도 많이 벌면서 말이야. 그렇지. 규정 노조 막 이런 납득조차 얘기하면서. 안 해주지. 뭐 예를 들면 뒤집을 수도 있어요. 자본가는 그럼 왜 이렇게 맨날 이렇게 그 사람들을 쥐어짤까? 그렇잖아요. 그럼 자본가들이 이해하게 되면 이해한다라고 하는 건 그들이 개별적으로 나빠서가 아니라 네. 자본이 가지는 본질이나 속성이 네. 이윤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네. 그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 메커니즘을 벗어날 수 없구나. 맞아요. 사실 사업을 뭔가 하나 하다 보면 사업은
끊임없이 확장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현상 유지는 사업에 있어서 실패예요. 실패죠. 네. 그리고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을 사람이죠. 쥐어짜는 것이고. 저 예를 들면 내가 10억을 투자했는데 10억을 은행에 갖다 맡겨놓으면 이자 3%죠. 네. 은행에 맡기지 내가 뭐하러 투자를 해? 그럼 맞아요. 그렇지. 네. 그부터 위험하게 돈을 다 잃을 수 있는데 적어도 5에서 10% 정도는 이윤율이 나와야 내가 네. 투자라는 행위를 할 거 아닙니까? 예. 자본은 은행에 들어가 있는 건 자본이 아니에요. 투자한 게 자본인 겁니다. 아. 물론 은행도 투자라고 보는 분들이 있지만 그거는 저축은행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예. 주식을 사야 투자가 되는 거지. 그럼 위험 감수를 하는 거잖아. 네.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네. 근데 그러면 돈을 내가 계속해서 뭔가 따야 되고 뭔가 처음에는 잃더라도 나중에는 따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이윤율을 높이고 이윤율에 민감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야. 이윤율이 떨어지는 사업을 할 이유가 없어. 우리나라에서 왜 공장 안 하겠어요? 너무 비싸. 돈이 그러니까 투자 인건비가 대비 비싸고. 효율이 안 그러니까 나와. 뭐 예를 들면 지가도 네. 비싸고, 네. 그러니까 지대, 네. 임대료도 비싸지, 네. 노동력도 많이 비싸졌지. 네. 근데 내가 딱히 뭐 대단한 기술이 없어. 자본 투자한다고 돈이 되지 않거든. 아. 그럼 공장 안 하는 거지 더 이상.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일들이 바로 자본가가 부도덕하거나 개별적으로 탐욕적이어서 네.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본의 노예가 된 거지. 그러니까 자본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그러면 자본가는 나빠, 자본가는 탐욕적이야라고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지 않고 네. 만약에 그걸 제대로 얘기하려면 더 깊이 들어가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이해의 과정이다. 야, 그러면 왠지 제 그냥 지금 드는 생각인데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는 타인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 자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못하죠. 네. 굉장한 투여를 해야 되니까. 감정적 투여를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든 일이야. 맞아요. 차라리 뉴스를 보고 대충 욕하는 건 너무너무 쉬운 일이지만 그리고 SNS로 보고 그냥. 그치. 예. 그러니까 타인에 대해서 이해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요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는 영원히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해라고 하는 것이 주는 바로 이런 비용 대비 네. 효과랄까? 네. 이런 것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쵸. 오히려 이해를 하고 나면 더 괴로워지죠. 네. 왜냐면 그 사람 미워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거야. 맞아. 그치. 내가 미워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네. 내가 그 사람 이해해버렸어. 그치. 아 이거는 이게 빌런이 주인공이 그 영화를 볼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거든요. 한니발 렉터라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인물을 내가 미워해야 되는데 네. 어린 시절부터 이 사람의 트라우마가 쌓은 과정을 딱 보고 아 그럴만했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상이 이제 엄청난 고뇌가 시작되는 거지. 다행히 영화가 그지 같아서 그런 일은 없는데 그렇죠. 그럼 스스로 이해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는 거죠. 예. 무섭거나. 본능적으로 아는 거야. 네. 그게 힘든 일이고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감정을 유지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예상, 두려움 이런 게 들지. 그러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어떤 그런 아주 극단적인 오른쪽이나 뭐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이 아예 다른 뉴스는 안 보는 거야. 그렇죠. 똑같은 현상이에요. 이해해버릴까봐 네. 내가. 네. 이해하는 게 힘들다는 것도 알고 네. 이해했을 때 나타나는 어떤 나의 고민.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아, 네. 괴롭잖아. 그냥 차라리 미워하고 제가 나쁜 놈이면 좋은 거고 미워하면 될 거를 굳이 내가 더 찾아보고 알아서 더 이해하는 과정까지 왜 가? 그냥 나쁜 놈으로 내버려 두고 두고두고 욕하는 게 내 정신 건강에 이롭겠다. 그러면 제가 맨날 엘리베이터 기다릴 때마다 짜증나고 이렇게 안 내려와. 내가 모르는 사람 미워해 막. 저 그래. 누가 저기서 눌러서 맞아요. 말이야 뭐 이렇게 되고. 한 층에 왜 이렇게 오래 있어? 뭐 이런. 그리고 이제 내려왔는데 탔어. 그러면 이제 사실은 대놓고 화를 낼 수는 없으니까. 왜냐면 대놓고 화는 미친놈이지. 그냥 쓱 째려보고 말죠. 근데 째려보죠. 근데 네. 속으로 계속 미운 감정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 사람은 억울하지. 억울하죠. 그냥 뭐 나는 아닌데. 올라갈 거 올라가고 그치, 내려갈 그냥, 거 내려갔는데. 근데 이게 이제 바로 뭐냐면 되게 익명적인 도시 안의 존재들이 그냥 서로를 귀찮은 존재로 여기는 거야. 왜냐면 그가 자원을 가져다 쓰면 내 자원이 약해지니까. 야 이거 나 약간 발가벗겨지는 느낌이다. 네. 저도 사실은 그런 생각 맨날 해요. 네. 나 내일 왜 이 사람 미워하고 있지 내가.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바로 위층 사는 네. 내 친구라고 생각해 보세요. 전혀 안 밉지. 그거. 네. 네. 누를 때까지는 밉다. 와 이러면서 막 만나잖아요. 네. 갑자기 이해가 돼 버리잖아요. 네. 이해가 되지. 양해도 되고. 네네네. 그렇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 사람과 단순히 친해서가 아니라 그와의 관계 속에서 이미 형성된 뭔가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지.
그것이 쓸데없는 어떤 다른 요인들에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양해하고 이해 가능한 어떤 상태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하고 연결해서 두 가지를 짧게만 얘기할 텐데 그 신의하고 이제 맞다. 그래서 신의가 사실은 또 한 분이 이제 부족주의나 부족이라는 말 왜 요즘 자꾸 나오는데 그게 뭐냐라고 얘기하셔서 마침 연결이 잘 돼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할게요. 일단 부족을 먼저 얘기하면 그래 방금 부족 나왔잖아요. 네, 철락이나 부족. 네. 그러니까 부족이라는 말의 의미가 민족하고는 또 달라요. 민족은 근대에 와서야 만들어진 굉장히 큰 국가하고 연결된 개념이에요. 네, 국가는 아까 얘기한 굉장히 시스테매틱하고 네. 권력이 작동하고 폭력이 존재하고 동시에 하지만 보호도 해주고 이러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영토라는 그 안에서 그렇죠. 네. 영토 안에서 국가가 만들어지고 국가는 민족에게 시민권을 주거든요. 네, 그래서 민족국가라고 이제 부른단 말이에요. 또는 네. 국민국가라고도 불러요. 예. 근데 이 네이션이라고 부르는 말이 그거에 해당하는데 네. 이거하고 해당하는 말이기 때문에 국적하고 굉장히 강한 관련성을 갖습니다. 물론 서로 다른 다민족 국가도 있을 수 있지만 민족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 속에는 그런 인종이라는 의미는 상대적으로 약하고요. 정치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해요. 아, 민족에. 같은 역사를 공유하는. 그렇죠. 네, 같은 역사와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면서 정치적으로는 공동 운명체를 가지고 한 거. 이 민족의 침일받아 나는 작살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거고 부족은 그거보다 훨씬 옛날 단위예요. 네. 그러니까 되게 조그맣게 살 수밖에 없었던 모여 살기 시작한 최초의 형태. 네.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건 가족이라는 게 눈앞에 보이는 가족은 있을 수 있지. 예. 하지만 가족관념이라고 하는 건 부족관념과 함께 있어요. 부족이라는 게 비슷한 종류의 애들이거든. 비슷한 성씨라고 부르거나 어차피 할머니가 같거나 뭐 이런 종류니까. 그러니까 확대가족 형태죠. 확대가족 형태가 이제 부족이거든. 예. 부족은 거의 기원을 공유해. 그리고 삶의 터가 똑같아. 옛날엔 특히나 벗어날 수가 없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옛날에 신화 같은 거 보면 부족 국가의 상징이 곰 이런 동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사실은 그 기원이 똑같다는 상징이라고 같은 그러더라고요. 토템을 공유하는 예, 예. 그런 거잖아요. 예. 또 부족은 이 친밀성의 정도, 과학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같은 기원을 가지고 있고 같은 운명체이고 같이 살아야지만 서로한테 좋은 존재들이거든요. 예. 부족은 배타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음. 네, 민족보다도 더 강해요. 민족은 뭔가 외교라도 할 수 있지. 네. 네, 그런 게 부족은 없던 시절이니까. 네, 부족은 부족 바깥에 대한 배타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 부족 빼놓고는 다 적이군요. 그렇지, 공포가 네. 또 있던 시절이라. 네.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tribe라 그러고 이제 tribalism이라고 이제 그러는데 그걸 왜 현대 와서 부족이라는 게 이미 해체된 거 아니야? 도시화 다 됐고 근데 왜 부족주의가 나오지? 그게 기원이나 뭐 생물학적인 어떤 연계라든가 이런 걸 공유하지 않더라도 공유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애플족. 아하. 너무 많은데? 많죠. 그래서 트라이브가 굉장히 많아요. 엄청 많은데? 네. 이게 또 온라인 가상 공간 이것의 연계를 굉장히 촉진시켜줬고 소셜 미디어가 사실은 부족주의를 촉진한 겁니다. 특정 커뮤니티도 부족이라고 할 수 있을 그럼요. 거거든요. 네, 부족성이 상당히 있죠. 근데 그 부족 내에서 서로에게 끊임없이 적개심을 나타내는 부족. 그렇죠. 네, 부족 네. 안에서의 쟁투가 있죠. 네. 그러니까 공공의 적이 있을 땐 공공의 적만 욕하고 그렇지. 공공의 적이 존재하지 않잖아? 그럼 지들끼리 싸워. 그렇게 얘기하니까 배타성도 엄청 강해. 네. 네. 맞아. 상대방 그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커뮤니티 막 집단적으로 린치가 하잖아요. 가서 막 댓글 테러하고 막 이러잖아요. 네. 팬클럽 예전에 예. 되게 부족주의죠. 이거 화기애애가 간다. 아. 팬클럽 맞아. 막 저것들이 싫어하는 가수 차 부셔버리고 막 맞아. 저것들이 우리랑 똑같은 풍선 썼다고 갖고 맞아. 막 패싸움하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전에 가족과 부족은 가족의 확장 형태이기 때문에 두 가지는 공존했거든. 예. 근데 지금은 가족과 지금의 부족은 달라요. 떨어졌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자살 동호회 만난 애들이 가족을 버리고 같이 죽으러 갔잖아. 예전에 부족에서는 있었던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건 있을 있었던 수가 없는 일이지. 일이지. 부족에서는 생명을 지키려고 모여 있는데. 그래서 기존의 단위들, 네. 예를 들면 학교 또는 뭐 이를테면 회사 또는 가족 뭐 이런 식의 것들 또는 민족 심지어 또는 뭐 시민으로서 어떤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 네. 이렇게 예전엔 물리적이고 어떤 눈에 보이는 유대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조직들은 살아 있거든. 그런데 내가 귀속감을 느끼는 건 이게 아니야 사람들이. 부족이라고. 완전히 분리돼 있네. 네. 그러니까 엇박자가 나죠. 그렇지. 내가 다니는 부족 커뮤니티에서는 정치 성향이 이래. 근데 가족이랑 얘기할 땐 또 달라지죠. 이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호소하는. 맞아. 예. 힘들어해요. 스트레스가 생기죠.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심지어면은 사실 우리가 같은 민족 공동체 안에 있고 또 같은 국가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른 정치 부족들로 지금 나뉘잖아요. 네네네. 예전엔 안 그랬는데 예전에는 사실 이런 정도로 부족주의적이진 않았어요. 예를 들면 공통의 국가적 가치 같은 것들이라도 좀 있고 서로 피 튀기게 싸우기는 했지만 네. 지금처럼 화해가 불가능하거나 네. 전혀 다른 어떤 정말 괴로워하고 싶어 하지 않는 네. 이런 형태는 아니었거든. 왜?
가족이라도 있고 그렇죠. 지역이라도 있고 네. 그게 이제 많이 희석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족들끼리 만날 수 있는 공간도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많지 않죠. 그러니까 네. 연결되기가 힘들었죠. 예, 예. 근데 지금 연결이 굉장히 쉬워졌죠. 너무 쉽죠. 네. 이것만 있으면 다 네.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네. 새로 형성된 부족은 우리의 정치 질서나 기존에 있던 사회 질서가 안 맞아요. 아,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이 거리 유세를 해도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고 김대중 대통령이 한번 거리 유세를 나가거나 연설을 한번 시작하면은 몇몇 명씩 막 모여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그 부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점점이 현실에서 존재하는 거였잖아. 예, 예. 근데 이제 이게 온라인으로 옮겨가 버렸어.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밖에 나가서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몰려들질 않는 게 그렇죠. 물론 김대중 대통령만한 카리스마를 가진 정치인이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이기도 하구나. 지금 아까 박로스님께서 극단적으로 ISIS도 이걸로 볼 수 있죠. 저는 상당 부분 부족주의적이라고 부족주의. 봅니다. 극단적 이념으로, 그러니까 인종도 다르고 사실 원래는 종교도 달랐던 애들인데 제가 볼 땐 무슬림에 빠졌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슬람교에 빠진 게 아니라 이 정파가 추구하는 극단적인 어떤 지향에 빠진 거예요. 네. 자신의 절망을 이쪽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막 한국인도 아이시스 되고 막 이러잖아요. 네, 맞아. 이게 옛날엔 가능했겠어요? 불가능했죠. 네. 가상으로만 접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에서는 오히려 그런 부족적인 유대감을 그렇지. 느낀다. 상당한 유대감을 느끼고 심지어 많은 걸 갖다 바치고 네. 그리고 심지어 모든 걸 바꿀 수 있다. 걸고. 쉽게. 네. 쉽게 바꿀 수도 있어. 맞아.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현실과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 얘기했던 책임이 없는 거지. 네. 그러니까 물론 부족 안에서의 책임성이라는 건 있을 수 있어도 우리가 살아낼 수많은 현실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과 상충하는 일들을 벌이게 되는. 그러니까요. 네. 이거 엄청 위기네. 네. 그러니까 이건 되게 사회학적으로 보거나 정치학적으로 보거나 사실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문제예요. 지금의 정치인들이 네. 자기 자기 권력 따먹는 데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이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고 있는 부족주의를 네. 어떻게 건강한 쪽으로 물길을 틀 거냐. 이거 고민해야 돼. 그래서 마지막으로 짧게만 신의를 얘기하면 네. 신의는 신뢰하고 비슷한 말인데 그걸 쓰신 분이 약간 오해하고 쓰셨어요. 그러니까 믿고 의지한다라는 뜻으로 이제 신의를 쓰셨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신의는 믿고 의지할 때 의자를 쓰는 게 아니라 오를 의자를 써요. 오. 네. 신의 성실 또는 신의가 있다. 사람이 신의가 있어라고 얘기할 때. 믿음과 오름이 있다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믿을만하고 옳다. 그러니까 믿을만하기 때문에 되게 올바른 사람이다라는 뜻도 있고 올바름이 기본이 있기 때문에 믿을만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신의는 신뢰는 관계 쪽에 좀 더 가까운 거고요. 신의는 그 성질에 좀 더 가까운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질이죠. 신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해야겠네요. 그렇죠. 네. 신의를 품고 있거나 신의를 가지고 있거나 그러니까 내가 신뢰한다 해서 신의한다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렇지. 동사화가 되진 않아요. 근데 신뢰는 동사 이렇게 작동 내가 뭔가 행동을 할 수 있는 거고 네네. 관계를 맺는 거라면 신의는 어떤 성질 네. 또는 뭐 캐릭터 뭐 이런 거에 가까운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신뢰도 많이 무너져 있고 제가 아까 네. 얘기했던 이해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신뢰도 많이 무너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신의를 가져야 된다. 내가 신의를 품고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데 대한 어떤 원칙이나 이런 게 많이 무너져 있죠. 네. 신의를 내가 가지고 누군가한테 신의를 보여주는 게 손해보는 일이거나 아니면은 좀 위험한 행동? 예. 쓸데없이 이제 남한테 당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많이 있어요. 결국에는 신의 성실이라고 하는 게 법에도 나와요. 신의 성실 이게 원칙이 있어. 네, 신의 성실 원칙. 신의 성실 원칙 왜 나오겠어요? 법이 다 정하지 않겠다 이거야. 법은 신의 성실이 작동할 수 있도록 테두리만 쳐주겠다. 나머지는 신의 성실이 작동해야 된다거든. 구성원의 책임이네요. 그렇죠. 예. 근데 법이 테두리만 쳐놨더니 신의 성실이 작동 안 해. 그러니까 법이 자꾸 개입하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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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밖에. 재판 비용만 증가하고 변호사만 살고 네, 떼돈 벌고 이 상태가 되는 거야. 신의 성실이 이미 다 해결됐어야 마땅할 것들인데. 신의 성실 없으니까 자꾸 정관 찾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신의 성실이 되게 여러분들한테 되게 막 불명료하고 되게 옛날 얘기 같고 그러잖아요. 어느 나라나 다 신의 성실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법이 일일이 규율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 훨씬 비용이 많이 들어요. 법이 규율하면. 근데 지금 우리 법무부 장관이나 대통령이 말끝마다 그러잖아요. 그거 불법이야? 불법 아니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네. 이게 바로 신의 성실 원칙을 작살내는 거거든요. 신의 성실에 어긋나도 불법만 아니면 돼. 그러니까 내가 우리 사회의 신의를 깨트리고 있지만 어쨌든 불법 아니잖아. 내가 시행령으로 그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을 다 난도질했지만 불법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 법적으로 문제 없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태도로 나오. 사실 이건 정말 국민들 중에서도 소수의 양아치 국민들만 할 수 있는 태도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러다 보니 또 뭐 야당은 또 이제 꼼수 탈당이니 뭐 이런 거 이런 거 가지고 뭐 정치적으로 또 올바르다 말다 싸우고 싶지는 않으니까요. 네. 적어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신의 성실이 깨졌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우리의 모임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가치가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적어도 이 공동체 안에서 신의 성실이 주된 작동의 원리가 되는 그런 사회를 조그맣게라도 만들면 예. 그게 좀 더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정치를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투표를 좀 더 그런 방향의 사람들을 뽑는 방향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되게 이상적인 것 같지만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예, 진짜.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 해시TV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족을 만들기 위해. 예, 그래서 그리- 그래서 HTV가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구독 우리가 누르셨죠? 일상적으로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일상적인 만남이 가지는 부담이라는 걸 아니까 과거의 부족처럼 진짜로 오프라인에서 지역에서 혈전으로 뭉쳐있는 그런 구학을 지향하는 네. 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온라인 형태로 연결되는 거 느슨한 연결을 취하지만 느슨한 연결에 레퍼런스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준거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준거점은 언제나 현실이 돼야 됩니다. 맞아요. 오프라인에서 그래서 가끔도 만나야 되고 마주쳐야 되고요. 누군지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해를 못해. 네. 우리 이제 PD님이 신의 성실을 우리가 어기고 있다고. 네, 지금 우리가 많이 네. 어겼어요. 대담대담 하는 거냐고. 네. 네. 신의 성실의 원칙이 사라진 세상이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의 없다님이 가져온 단어를 해버렸네요 지금. 아니 그러게요. 사실 이 단어 가져온 게 아니라 그냥 가져온 얘기란 거죠. 그러네. 유혈 입성 가지고 막 얘기한 거 있나? 그래 우리 시작은 유혈 입성이었네. 그렇지, 그렇지. 유혈 입성 하셨습니다. 피는 누가 흘리고? 내가? 이제부터 당신이 흘릴 것 같아요. 내가 흘린 거 같은데 또 MC라는 걸 까먹었거든요. 네. 네.